무거운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모든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면서 제 정책적 비전과 구상도 함께 점검받는 시간이기를 희망합니다. 2000년부터 총리 청문회가 시작되었는데 사상 초유로 증인 없이 치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족과 전처를 빼고 수상한 금전 관계가 있는 딱 5명만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민주주의 최고의 마지막 수단은 표결로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면 되는 문제인데 위원장님께서 협상이 안 되면은 결렬된 걸로 해서 최종적으로 증인 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청문회를 개최된 겁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증인 한 명도 없는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됐습니다. 여야는 여전히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풀어야 할 의혹들이 많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이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증인, 참고인 아무것도 없는 이 청문회 그뿐만 아니라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너무 부족하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료가 없는 깜깜이 청문회입니다. 쟁점을 제대로 설명하는 알맹이 있는 자료는 전무합니다. 저는 6년 전에 있었던 조국 청문회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전례와 규정에 따라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타인 자료 또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과 완전하게 동일한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할 부분은 제출하고 무자료 총리되면 안 되겠죠. 자료 제출 요청이에요. 지금 여러 의혹 제기 중에서 차용증 가장 기초적인 본인의 변명에 대한 계좌 내역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종배 위원장은 어제 기준으로 이 답변 제출률이요 25.6%에 불과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얼마나 더 제출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김민석 후보자는 그동안 인사청문회 전례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한 거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추가로 더 제출할 뜻은 없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자료 제출 또는 답변 제출이 25.6%에 머무는 걸로 봐서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그냥 버티면 결국 임명이 될 것이다라는 오만함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 생각에는 네. 국민의힘 청문위원들께서 네. 야당을 좀 오랜만에 하셔가지고 인사청문회를 공격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감을 잃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근무할 때 뭐 10년 넘게 해봤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25%라고 하잖아요. 그럼 매우 작은 것 같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3명의 청문위원이 100건씩만 자료 요청하잖아요. 1,300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중복된 것이 많아요. 근데 이 청문위원들 간에도 사실 각자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료 요구를 뭐 했는지를 서로 감추거든요. 그래서 중복 건수가 많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가 있겠고 저는 이번에 인사청문회 좀 개정을 해가지고 네. 청문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그 제목 리스트도 저는 국민들한테 좀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야지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건 좀 과도하구나. 이건 필요한데 정말 안 했구나. 일종의 팩트 체크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히려 오랜만에 여당을 해서 그런가 그 야당 탓하는 피장파장의 그런 오류를 펼치고 있는 것이 민주당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민주당이 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에는 1,000건 넘는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서는 뭐 거의 반백년 다 된 증조부에게 물려받은 그런 자산 관련된 사안까지 요청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과도한 게 맞죠. 그런데 이번에 요청한 증거 자료 같은 경우에는 90여 건 정도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또한 그것이 개별 의원의 명의가 아니라 청문위원들 모두
모두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제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90여 건 중에서 25%밖에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본질적인 내용인 거고요. 그 25%마저도 제대로 된 답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김민석 후보자가 과거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차례 추징금 판결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 그런 관련 전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네. 없습니다. 4글자로 일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것들 자체가 청문회를 성의 있게 임할 그런 태도가 안 돼 있는 게 아니냐라고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계속 관례와 규정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관례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궁금해할 만한 부분들을 소명하고 해명하는 데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규정 관례로 뭉개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좀 고압적인 태도가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네. 사실 과거에 있었던 청문회들의 예를 떠올려 볼 때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인사청문회장의 분위기는 자료 제출을 가지고 감정 싸움하는 모습, 이게 이미 다 예상이 됐었습니다. 오늘 첫날부터 국민의힘은요, 주요 의혹들을 둘러싼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외국한 장남에게 송금된 외환국 신고 내역이 없다는데, 그러면 장남은 어디서부터 돈을 받아서 코넬대 학비를 지급한 것입니까?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씀하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들렸어요. 계속하세요. 네, 계속해도 될까요? 확인해 주십시오. 자, 세비 수입 이외에 수입은 축의금 또는 조의금, 출판기념회 2번, 제 장모님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가능받은 것, 이런 것들 정도가 총체적으로 모여서 세비 외 수입을 구성했고 현금을 쌓아놓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매해 분산돼서 조금씩 되고 그때부터 지출이 되었다. 큰 틀에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윤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국민의힘으로부터 제기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만 가지고 하는 해명으로 과연 의혹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 의문인데요.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까지 이 여야는 난타전을 계속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의 출판 기념회 수입의 의혹의 눈초리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주진우 의원은 일명 검은 봉투법까지 발의하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그럼 국민의힘은요? 라는 전략으로 다시 맞불을 놨습니다. 검은 봉투법으로 검은 돈 정치 시대의 종말을 구하겠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양성화하고자 합니다. 출판 기념회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고하게 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현금을 몰래 받는 것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 37명은 출판 기념회 소득을 누락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던 실세인 정치인들이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야당 의원들이나 혹은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는 정치 낭인보다 훨씬 더 많은 책값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치권에서는요, 출판 기념회 관행이 여러 차례 논란이 돼 왔습니다. 여야 모두 개혁 법안을 내놓긴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대부분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는 어떨까? 이번에는 좀 제대로 추진을 할 수 있을지. 근데 이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이 출판 기념회 가지고 정치 자금을 많이 모으잖아요. 본인들 머리를 깎는 셈인데 이게 또 될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아마 이게 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기는 할 겁니다. 일단 네. 편법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그런데 이게 정치자금법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게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의원들은 후원금을 다 모아도 부족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민적인 인식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먼저 개선되는 것이 선행되고 나서 출판 기념회에 대해서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조화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측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핵심은
민주당이 사실 좀 밑도 끝도 없는 피장파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지적된 대상이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예요. 그런데 국무총리 후보자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개별 의원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국민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거의 8억 가까운 지금 현금을 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규모면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거 분명히 포괄적으로 해명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포괄적으로 해명할 것이 아니라 장부를 통해서 입증을 하려고 하면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한 도서정까지 적용을 받기 때문에 뭐 책을 얼마나 발행을 했는지까지는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예 뭉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그러는 너는 라고 하는 방식. 간단합니다. 이 지적하는 사람의 손도 깨끗해야지 지적하는 내용도 네. 정의성과 타당성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양당이 똑같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자꾸 생선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출판 기념회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마치 김민석 후보 한 명 때문에 이 검은 봉투법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 이게 정치인 누구의 정치 자금이 아니라 작가 누구의 이 출판 기념회이기 때문에 이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정치 자금하고 분류를 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 법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양당 여야 정치인들이 똑같이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말하잖아요. 아니, 국민의힘 의원도 37명이나 그랬다. 좀 인사청문위원 장혜신 그분도 그러신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네. 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도 2023년에 법률 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본인이 조모상으로 해가지고 조의금 받았는데 그거 신고 안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현주 의원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양 기사 이렇게 된 거 이번 기회에 네. 김민석 한 명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양당이 다 그래 왔으니까 같이 좀 정치 개혁을 좀 이뤄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만 말고 진짜로요. 진짜로 해야죠.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십시오. 네, 출판기념회 같은 경우에 지금 말만 맨날 꺼냈지 정치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유리한 거라서 놓칠 못하고 있거든요. 아까 고양이 생선 말씀하셨는데 과연 고양이가 생선을 내려놓을지 저희 언론에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